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인도의 상황이 워낙 심각해서 어느 정도 묻히고 있지만 사실 일본의 상황 역시 인도 못지않게 심각합니다. NHK의 집계에 따르면 11일 일본 전역에서 확인된 신규 확진자는 6,200명에 달했습니다. 이로써 누적 확진자는 65만 3,600여 명으로 사망자는 총 1만 1,100여 명에 달합니다. 중증 환자도 사상 최대를 기록하면서 위기를 맞고 있는데요. 후생 노동성에 따르면 지난 10일에만 중증 환자가 1,152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중증 환자가 갑자기 늘어나자 자연스럽게 병상이 부족하게 되었고 감염병 외의 일반 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환자들조차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고베시의 한 노인 요양시설에서는 감염병에 걸렸지만 입원할 병상이 없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숨지는 사례가 발생했는데요. 이 시설에서는 지난 7일까지 133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 입소자 25명이 숨졌습니다. 심지어 중증 환자를 치료하는 데 필요한 인공호흡기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때문에 인공호흡기 치료가 필요한 환자를 입원시키기 위해 빈 병상을 찾았지만 이마저도 실패하면서 입원도 못하고 대부분 사망했습니다. 말 그대로 의료 붕괴 사태가 이미 벌어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심각한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여전히 그놈의 도쿄올림픽만을 고집하며 현실을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 정부 관계자의 말실수가 일본인들의 성난 민심에 불을 붙였습니다. 일본 정부 내각 관방 참여역 다카하시 교수는 최근 트위터에 세계 각국 감염자 수를 비교하는 그래프를 올리면서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일본에게 이 정도는 잔물결이다. 이것으로 올림픽 중지를 말하는 것은 웃긴 일이다. 감염자 수가 많은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일본의 확진자는 많지 않은 수준이라며 올림픽을 취소하자는 여론을 비웃는 내용이었는데요. 일본의 감염병 상황을 잔물결이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사망자가 1만 명이 넘는 사태가 잔물결이라면 1만 5천 명 정도가 사망한 것으로 알려진 동일본 대지진 역시 잔물결로 봐야 하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하기 힘든 발언인데요. 일본 정부의 무능한 대응에 분노가 쌓일 대로 쌓인 상황에 잔물결 발언이 터지자 결국 여론은 들고 일어났습니다. 일본 누리꾼들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웃음이라니 생명을 뭐라고 생각하는 건가? 일본보다 감염자가 훨씬 적은 나라도 많다. 그 잔물결에 나의 지인이 목숨을 잃었다는 등 비난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무리하게 도쿄올림픽 테스트 경기를 강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웬만해서는 변화를 거부하고 집단 행동을 하지 않는 일본인들이 최근 심상치 않은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올림픽 육상 경기를 테스트하는 대회가 열린 경기장 앞에서 일본 시민들이 모여 올림픽은 안 된다를 외쳤습니다. 테스트 경기에 참여한 선수들은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했지만 관중의 환호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도쿄올림픽의 리허설격인 육상 테스트 이벤트 경기에는 8만 명이 들어올 수 있었지만 주 경기장은 단 한 명의 관중도 받지 못해 썰렁했습니다. 올림픽 취소 시위를 벌인 경기장 밖이 오히려 더 뜨거웠습니다. 이제는 선수들까지도 도쿄올림픽 보이콧에 동참하며 시민들의 목소리를 이해한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니아 히토미 일본 육상 국가대표는 반대 의견을 무시하면서 경기를 해선 안 된다고 전했는데요. 백혈병을 이기고 올림픽에 나서는 일본 수영 국가대표 이케에 리카코도 올림픽 중단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했습니다. SNS에서는 생명을 지키라는 해시태그가 유행처럼 번지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위터에는 다카하시 요이치 내각 관방 참여에 경지를 요구합니다. 라는 해시태그를 단 글이 퍼져나가는 중입니다. 하지만 스가 총리는 다카하시 교수와 관련된 질문에 개인 의견이라 코멘트는 삼가겠다고 책임을 피해갔습니다. 정작 스가 총리 자신도 이날 국회에서 한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는데요. 한 야당 의원이 병상 부족으로 입원하지 못하고 자택에서 사망한 확진자들이 많은데 할 말이 없냐고 하자 황당한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요양 중에 돌아가신 분들과 자택 대기 상황에서 돌아가신 여러분 진심으로 명복을 빕니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희생당한 국민에게 깊은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하는 국정 책임자로서 유체 이탈 화법으로 명복만 빌고 나몰라라 한 것인데요. 결국 폭발한 일본인들은 도쿄올림픽을 보이콧하며 직접적인 행동에 나섰습니다. 아사히 신문에 따르면 최근 도쿄의 한 병원은 더는 못 참아 올림픽은 무리라는 벽보를 붙였습니다. 이 사진은 순식간에 20만 명이 좋아요를 누르며 화제가 됐습니다. 병원 원장은 도쿄올림픽에 간호사와 의사를 파견해달라는 보도를 보고 입장을 표명한 필요를 느꼈다며 벽보를 붙인 이유를 밝혔는데요. 올림픽 개최보다 국민 건강을 더 생각해야 한다는 요구가 분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재 온라인에서 진행 중인 올림픽 개최 반대 서명 운동에는 20만 명이 동참한 상태입니다.
올림픽 취소를 바라는 목소리가 거세지면서 이를 활용한 상품도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도쿄 의류업체 P&M이 2019년에 판매했던 올림픽 중단 티셔츠가 최근 들어 갑자기 판매량이 폭증했습니다. 해당 티셔츠는 올림픽 심벌 마크를 본뜬 고리에 중지다 중지라는 문자를 넣은 디자인입니다. 도쿄올림픽 관련 상품이 판매되어야 할 시기에 도쿄올림픽 보이콧 상품이 날개 돋친 듯 팔리는 웃지 못할 상황이 연출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다하다 일본 정부를 직접적으로 비난하는 광고까지 등장했습니다. 일본의 출판사 다카라지마사는 최근 아사히 신문, 니혼게이자이 신문, 요미우리 신문에 감염병 대응을 비판하는 양면 광고를 게재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일간지에 정부 정책이나 대응을 직접 비난하는 기업 광고가 게재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인데요. 해당 광고에는 백신도 없다, 약도 없다, 죽창 갖고 싸우라는 것이냐, 이대로라면 정치의 죽임을 당한다는 문구가 적혀 있습니다. 또 태평양 전쟁 당시 죽창을 들고 군사훈련을 받는 소녀들 사진을 배경으로 바이러스를 부각하는 이미지도 담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태평양 전쟁 말기 미국의 현대화된 전력에 죽창 들고 준비했던 일본의 상황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옅은 청백색 배경의 붉은색 바이러스는 일본 국기인 일장기를 연상시키기도 하는데요. 분노의 목소리를 참다가 결국 폭발해버린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기존의 방식에 안주하고 변화를 거부하며 웬만해서는 직접적인 행동을 하지 않는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일본인들이 이렇게까지 분노하게 된 데에는 최근 들어 더욱 불을 뿜고 있는 일본 정부의 삽질들이 있습니다. 일본의 한 지자체가 감염병 지원금을 거대 조형물을 만드는 데 사용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후지 네트워크에 따르면 이시카와현은 마을 특산품인 오징어를 알리기 위해 공사비 2,700만 엔을 들여 오징어 조형물을 설치했습니다. 문제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지방에 나누어준 지방창생 임시교부금 일부를 조형물 만드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이 때문에 일본 네티즌들은 세금 낭비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일본 정부가 지난해 재난지원금으로 133조 원이나 풀었지만 그 효과가 거의 없었다는 조사 결과도 나왔습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국민 1인당 10만 엔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이 중 70%가 저축했다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소비 목적으로 사용처가 명확했던 건 1인당 평균 6,000엔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일본 정부는 막대한 예산만 쓰고 아무런 정책 효과도 거두지 못한 것입니다. 반면 일본과 달리 한국 재난지원금 대부분은 소비 지출에 쓰여 현격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에 따르면 긴급 재난지원금을 현금으로 받은 가구의 94%가 소비 지출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식료품, 가정생활용품 구매 등 필수재 소비가 주를 이뤘는데요. 일본과 달리 저축은 3.8%에 불과했습니다. 또 긴급 재난지원금의 22%가 계획되지 않은 추가 소비로 이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의 재난지원금은 의도했던 대로 소비 지출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정책 혼선에 방역, 의료체계 엉망에 일본은 정말 난리인데요. 최근에는 1년 전 악몽을 연상케 하는 사태가 또다시 재현됐습니다. 일본 연휴 골든위크를 맞아 출항한 대형 크루즈선에서 확진자가 발생해 회항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부랴부랴 여정을 멈추고 확진자와 접촉자를 제외한 나머지 승객들을 집으로 돌려보냈는데요. 일본 정부는 1년 전 엄청난 인명피해를 겪은 크루즈 집단 감염 사태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같은 일이 반복된다는 점에서 방역체계가 얼마나 허술한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결국 참다 못한 일본 언론에서 최근 파격적인 칼럼이 보도됐습니다. 니혼게이자이에서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는 도발적 칼럼을 실은 것입니다. 해당 신문은 디지털, 인원 등 다방면에서 일본이 선진국이라 불리기 어려운 처지가 됐다며 그 원인으로 시대에 뒤처진 정치, 행정체계를 지목했습니다. 일본이 후진국으로 전락했다고 느낀 계기는 감염병 사태였습니다. 실제 백신 제조에서 일본은 미국, 독일, 영국과 같은 개발국에 끼지 못한 것은 물론 인도 같은 생산 거점도 아닙니다. 백신 접종률은 세계에서 100번째입니다. 이 칼럼은 디지털 후진국도 분명하다며 감염자 접촉 확인 앱도 문제가 있었지만 해결하지 못하는 등 행정의 디지털화가 뒤떨어졌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때 특기였던 반도체는 미국, 한국에 뒤처졌다며 정부가 책임지지 않고 창의력도 부족하다고 비난을 퍼부었습니다. 일본은 외면하는 것을 잘합니다. 본인들이 과거에 저지른 전쟁 범죄의 역사도 외면하고 있으며 후쿠시마에 유출된 방사능도 대책 없이 그냥 외면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염병 사태에 일본 정부가 보여준 방역 참사는 외면하기 좋아하는 일본인들조차 도저히 외면할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의 생각이 모였을 때 진정 가치 있는 지식이 완성될 것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